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응원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인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흐름 속에서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의 자사주에 대한 매집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서 중국에서에 대한 수출 규모가 굉장히 작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올해 중국 시장에 우리 돈으로 무려 17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규제를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해서 수출할 반도체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H100의 5분의 1 수준의 연산 능력을 가진 H20을 AI 반도체로 설계하게 됩니다. H20에 대한 가격은 한 개당 12,000달러에서 약 13,0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중국에다가 H200을 무려 100만 개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00만 개를 판매하게 된다면 12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 100만 개에 대한 물량이 판매된다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20에 대한 성능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를 대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화웨이의 910B보다 낫지만 실제로는 H20이 뛰어난 메모리 성능 덕분에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기업이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H20이 화웨이보다 더 먼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성능을 낮춰서 만든 AI 칩이 현재 중국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만든 AI 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요. 즉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웨이에 대한 AI 칩 수율이 아직 20%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화웨이에 대한 물량 확보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즉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이 저사양 반도체뿐만 아니라 70개가 넘는 유통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대중 수출이 제한된 H100과 같은 엔비디아 칩을 판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달 수십 개에 대한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실제로 밀반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밀반입하고 있어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인 26세 중국인은 귀국하면서 6개에 대한 엔비디아 칩을 챙겨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배달비를 주고 야 너네 이거 가지고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가 줘라 라고 요청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칩에 대한 크기가 뭐 닌텐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야 엔비디아 너네 중국에다가 분명히 수출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즉 엔비디아가 칩을 생산해 내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도 여기에 따른 수요를 전부 다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실적에 대한 성장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먼저 주문을 받은 다음에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반도체를 확보한 뒤에 판매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정부의 수출 통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매출에 대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냐 납품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실적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을 납품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먼저 뜯어서 보면은 7분기 만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실제로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이 6조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깜짝 실적을 기록하게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3%밖에 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1452%가 증가하게 됩니다. 엄청난 증가세고요. 영업이익은 원래 실적 전망치가 8조 원이었습니다. 그 8조 원을 아득히 넘어서는 2조 1320억 원가량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 성장의 힘으로 대폭 성장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냐 여기에 따른 실적 성장에 대한 내용들도 당연히 주목해야 되겠고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준비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HBM 이후에 2025년, 2026년도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 있게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준비를 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약 영업이익이 11조 7,9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0일 날 갤럭시 Z 언팩을 통해서 폴드나 플립에 대한 6 버전들이 시장에 공개가 되죠. 거기에 따른 매출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2분기에 이어서 10조 원대를 유지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지만 올해 연간 매출 300조 원대를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납품하는 그러한 이펙트가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가 8월 달을 목표로 엔비디아용 HBM3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8월 달까지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3분기를 넘어서 4분기에는 HBM에 대한 실적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성능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HBM에 대한 성능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량도 늘어나고 있죠. 블랙엘 기반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GPU 같은 경우에는 원래보다 HBM이 몇 개씩이나 더 탑재가 될 정도로 AI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성능 속도가 더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들도 우리가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소비자용 SSD 제품인 9100 프로와 990 에보 플러스를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원래 있었던 SSD 다음 버전이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자용 시장에서도 지금 게임들도 굉장히 고사양으로 바뀌고 있고
고화질에 대한 영상에 대한 녹화, 편집 등 대용량 그래픽 작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대용량에 대한 SSD로 세대가 교체가 되어 가고 있고요. AI PC도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PC 안에서 반응 속도에 대한, 즉 기존의 컴퓨터를 굴리기 위한 성능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더 빠르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도체들이 계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얘네가 낸드 시장만 그럴까요? 당연히 CXL까지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죠. HBM에 대한 퀄 테스트를 준비 중인 삼성이 다음 기술로 CXL 선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AMD나 엔비디아, 구글, 인텔 등과 함께 CXL 컨소시엄을 결성한 초기 15개에 대한 이사회 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고요. 얘네가 여기에 대한 개발을 수년 동안 개발해서 2022년도 5월 CXL D랩을 최초로 개발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과감한 베팅을 해서 현재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 HBM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CXL 시장이 개화하려면 확실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텔이나 AMD 등이 CXL 호환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술에 대한 개발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상용화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러한 최신 반도체를 만드는 속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도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새로운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HBM3E를 접목시킨 리벨을 개발해서 연내 출시 계획이고요. 사피온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HBM3E를 접목시킨 X430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도 HBM3E를 접목시킨 레니게이드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처럼 새로운 반도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현재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AI 칩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HBM을 도입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반도체가 나왔을 때 이 반도체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시제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회당 최소 150억 원에서 3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테스트를 하기는 어렵고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반도체 분야에 예타 사업이 1조 원 정도가 된다. 물론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저전력 AI 반도체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으로 정부와 그다음에 AI 반도체 기업들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에 따른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쏟아져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차세대 반도체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가 출시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QRT입니다. 이 QRT가 뭐하는 회사냐? 반도체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가 출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반도체 신뢰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중소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나 신뢰성 평가에 대한 장비들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QRT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돈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신뢰성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즉
지금처럼 AI 반도체가 쏟아지는 시장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얘네가 11월 22일까지 50억 원 규모에 대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현재 주가에 대한 낙폭이 최근에 나오면서 얘네들이 우리 유동성 충분히 있고 기술력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 낙폭이 나올 때 가치 하락이 나왔던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해당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현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돋보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끝나셨으면은 어플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로그인, 그리고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까지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아이디인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용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뭐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아예 없도록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화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다양한 콘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이 하단부에 있는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고요. 나는 해당 자료집을 어플 말고 내가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롤을 하단부로 쭉 내렸을 때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미리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전략, 매매 전략, 매매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그에 따른 관련주와 같이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나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당일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